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네, 김태우 사건. 요즘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죠. 뭐 언론에 매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청와대 반응, 기타 등등 여당의 반응. 이게 이제 결국 역대 정권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서 권력이 몰락했다. 벌써 이제 권력 몰락 기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분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45, 못한다 46. 네. 사실 갤럽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보수적으로 나온 여론조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갤럽마저도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쳤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요, 이 김태우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아예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박형철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뭐 명예를 걸고 이러느니 막 훌쩍훌쩍 울기나 하고, 아, 정말 지금 울 때입니까? 국민들은 기가 막혀갖고, 그렇게 우리들은 깨끗하고 우리들은 정의롭다고 하더니 하는 짓을 보니까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수법 좀 보세요. 텔레그램도 싹 지웠어요. 네. 그렇게 떳떳하다면 텔레그램을 지울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거 본다면은 김태우 수사관이 뭐 기억이 잘했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불법을 지시했다라고 하면 진짜 잘못된 거고, 네. 안 했다고 하면서 자기 복을 안 읽었다면 똑같은 바보짓 한 거예요. 지금 네. 모든 게 엇박자가 납니다. 변명이 아니라 이제 거짓말 단계까지 갔는데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게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건들이 똑같아요. 1. 부인한다. 네. 변명하는 것이죠. 2. 그 다음에 이것은 위법이다 하면서 이제 당사자를 고발하는 거예요. 네. 이번 고발했지 않습니까? 3. 꼬리 자르기. 네. 사표 내 던지는 겁니다. 바로 윗선에서 자르는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면 막기 위해서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내리막길 가는 방법을 그대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명 지금 뭐 반장짜리 내놓은 거 빼놓고는 다 숨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아예 입에 자크를 달고 있습니다. 뭐 김의겸 그 대변인 얘기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조국한테 다 토스를 한 거예요. 네. 박형철하고. 근데 조국도 박형철도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김태우의 단독 범죄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일탈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 거다. 근데 어떤 뭐 미꾸라지라고 동료를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인 사람이 단독으로 이런 사찰을 하고 리스트를 만들었겠어요. 지금 뭐 이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다 봤는데 미쳤다고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엔 당근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렇게 못합니다. 뭐 수석님께서 1계급 특진 또 수석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러는데요. 아유 참. 그러니까 지금 이제 6급이 청와대 이 권력과 싸움을 하는데 조작해서 거짓말하면서 싸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상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6급 자꾸 6급이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자, 어디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죠. 그 공무원 혼자가 거짓말하면서 왜곡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분이 검찰 출신입니다. 못 싸웁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뭔가 진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조국이란 분. 네. 그동안 사사건건 자기 업무도 아닌 경제 문제에도 개입하고 무슨 수석이라는 사람이 뭐 무슨 논문도 게재하고 했던 분이 왜 이번에는 쭉 빠지는지. 아직 그냥 쏙 빠졌어요. 지금. 네. 모든 책임 조국 씨한테 있는 겁니다. 자, 내 잘못이다. 아니다. 뭐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쭉 빠져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참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무능력한 사람들, 자기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이지요. 그리고 이번엔 물러나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물러날지 참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간을 최대한 버티기로 하면서 지금 여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고 물타기 하면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할 거예요. 그건 조국은 그만두고 싶고 집으로 가고 자기 서울대학교 네. 거의 무슨 학원 다니고 언제나 받아줍니까? 거기 가고 싶겠지만은 지금 이 정권에서는 조국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조국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다. 이런 이제 절박함이 있고 그런 초조함이 드러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하극상이다 이래요. 근데 이거 하극상이 아니라 상극상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청와대의 기강을 얼마나 못 잡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다가 조국도 이번에 이런 얘기나 했대잖아요. 그 박형철도 그 산업부하고 과기부를 김태우가 다니는 거를 그 출입처라는 걸 이제 와서 처음 안다. 네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가 뭐 하는지도 네. 모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자기네들은 완전히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숨어버리고 네. 이렇게 된 거는 이런 하극상이 생긴 거는 여러분 워낙에 위에서 상극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가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냥 SNS나 하고 세우라 내오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청와대에서 그랬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네. 저는 웃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DNA가 있을까요? 네. 독선, 불통, 나만이 정의라는 그런 DNA 가득 차 있고 무책임한, 무능함이라는 DNA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아까 민간인 사찰 이야기 이제가 네. 지금 핵심 그거로 가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올렸어요. 아니 어느 공무원이 본인들 주장대로 6급 공무원이 하지 말아 했는데 겁없이 1년 동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월급장이에요 솔직히. 근데 막았다? 거짓말이죠. 막았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권력이 무섭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마 거기서 올린 민간인 관련 정보 보고 즐겼을 겁니다. 이용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거기에서 모은 정보들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도 딱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목적성을 갖고 민간인 사찰의 정보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사람들을 협박을 해갖고 나중에 별건 수사 자료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그런 조사를 했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진짜 10번쯤은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죠. 네.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을 텐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뭐가 느리지 않습니까? 뭐든지. 네. 그리고 이렇게 불 꺼지는데 눈 껌뻑껌뻑 하면서 전기가 안 들어왔었나 같다. 바로 이런 형광등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굉장히 늦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 아주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 김의겸 대변인이 이따가 다루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네. 지지율을 아주 까먹은 게 바로 DNA 발언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발 좀 멋좀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 기자 맞냐? 또 하나는 이제 하다 못해갖고 불법적인 일을 여기도 불법 저기도 불법 청와대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는 진짜 뉴스가 없고 가짜 뉴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유전자 조작까지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DNA 없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막 사찰하고 난리치고 DNA 조작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불법입니다. 네, 네. 유전자 조작도 일삼아서 하는 게다가 청와대입니다. 법도 조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보고가 들어왔다. 네. 이거 안 쓰고 다 폐기했다. 네. 95% 이상이 이게 다 쓸 필요 없어 다 폐기했다. 폐기했으면 안 쓴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자료라는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정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유출했다고 또 고발합니다. 불필요한 걸 유출한 건데 그게 무슨 공무에 쓰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공무에 관련된 자료 유출하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게다가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안 걸어요. 이번에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자 이인걸 무슨 뭐 특검 반장이 무슨 뭐 박형준인가요? 네. 뭐 비서관 조국 박형철 네. 조국 네. 몽땅 명예훼손을 걸어야 됩니다. 안 걸어요. 이재명하고 똑같습니다. 왜? 걸면은 그게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작 건 것이 뭐냐? 자료 유출 혐의. 이것도 이제 골 때린 법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태우 수사관이 뭔가 자신 있으니까 내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언론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수사관 한 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정권도 깝깝하지만은 또 그걸 피해 나가고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든 걸 하는 이것도 정말 깝깝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조국이 맨날 이제 그 법적인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 법대 교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틀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 쳤는데 이번에도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 걸었어야 됩니다. 왜? 명예훼손은요. 진짜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기분 나빴다. 그럼요. 이런 명예훼손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명예훼손을 또 막 썼다가 막 고민하면서 지웠다가 이렇게 함으로 해갖고 네. 조국이 정말 이게 실력이 진짜 꽝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국 추석이나 또는 박형철, 그 다음에 이제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가장 그 빠른 판단을 한 이 반장들이 그래도 빨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김태우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김태우라는 사람은 이제 배째라인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덜덜 떨었고 이랬던 게 뭐냐면 걔네들이 배째라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김태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셀프 승진하려고 했다. 이 건설업자하고 골프 쳤다. 이런 걸 아무리 모아봤자 워낙에 이 리스트가 크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른바 세 발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청와대는 김태우한테 백전백패 당한다. 완전히 말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김태우 승, 청와대 패. 이게 김태우 감찰, 민간인 감찰 사건의 결론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이급, 헤비급 두드러 그렇죠. 패에서 넘어뜨린 상황입니다. 네. 6급 있어요. 세죠. 네.